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예측이 어려운 재해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할까요? 아니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경험에 비추어 보면요. 사고는 대부분 부주의에서 시작합니다. 인재라고 반성을 하면서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국민안전처에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을 곧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박인윤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국민안전대진단이 어떤 정책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올해 공무원 2,670명을 뽑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신규 채용은 사회복지직과 7에서 9급 2,377명이고요. 나머지 293명은 6급에서 9급 경력직 공무원을 뽑습니다. 다음 주 초에 세부 선발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티비 원더가 부르는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띄워드리면서 2017년 2월 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입니다. 재해, 재난 가릴 것 없이 미래의 대응 방안을 미리 세워놓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 신설된 부처죠. 국민안전처의 박인용 장관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인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새해 들어서 바로 안전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그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먼저 이게 어떤 건지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가안전대진단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진단해서 문제점들을 바로잡는 일종의 예방활동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들께서는 주변에 위험한 것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시면은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참여로 완성이 되는 게 바로 이 국가안전대진단 같은데요. 이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예, 올해의 그 국가안전대진단은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6일부터 3월 말까지 54일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예. 이번에는 민간시설을 포함해서 약 33만 개소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또 법과 제도들은 문제가 없는지 것까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특히 안전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같이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안전 진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네. 합동 점검이 모든 시설에 대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네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전문가와 같이 하게 될 합동 점검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시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안전 등급이 보통 이하인 시설물과 화재에 취약한 시설물, 그리고 대형 공사장과 같은 것, 특히 요새 불이 많이 났습니다만은 전통시장과 같이 국민들께서 자주 찾으면서도 안전에 문제가 될 만한 시설을 주로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민간인 중에서도 교수님이나 기술사와 같이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들과 함께 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이번에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니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예. 국민들이 같이 좀 슬퍼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특별히 따로 국민안전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도 같은 거나 뭐 보완책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잘 아시겠지만은 전국에 1577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제가 보초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전기에 관련된 사고가 47.9%로 거의 50% 차지하고 그다음에 화재에 대한 그 부주의로 인해서 한 25%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 중앙정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께서도 그런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함께 이 화재에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룬 바가 있는데요. 저도 이번 설 연휴에 서울 시내에 있는 모 시장에 한번 가서 순대국밥 하나 먹으면서 쭉 둘러보니까 이 전기 시설이 참 눈에 띄더라고요. 다 드러나 있고 수도 시설이랑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불이 났을 때 이거 어디서부터 꺼야 되는지 그 발화 지점도 찾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전기 문제에 대한 지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요? 예, 저도 이번 그 설에 대전에 있는 중앙시장을 가봤더니 그 중앙시장은 이제 대체로 제가 본 중에서 상당히 잘 돼 있는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으로 조금 들어가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전기 이런 이제 콘센트 낀 게 점점 문어발처럼 이렇게 다 끼고 그렇죠. 그것이 정리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안전처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수시로 또 점검을 해서 그런 상황들을 갖다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분명하게 그쪽에서 장사를 하시는 상인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이 현대화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시장들의 안전관리 더 신경을 써야겠고요. 자, 계속해서 그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올해가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지난해와 좀 달라지는 부분, 더 중점을 두는 부분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우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대상을 지난해에 약 한 50만 개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33만 개를 조정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기간도 일부 단축을 해서 집중적으로 실시를 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로 민간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설과 전통시장 그리고 대형 공사장을 포함해서 이번에는 민간시설 14만 개도 대상에 포함한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국민안전대진단이 올해 세 번째인데 이게 좀 정착이 잘 돼가지고 국민들도 신뢰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월에서 3월 이제 조금 한 달 정도 지나면은 해빙기 기간이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주로 어떤 사고가 많이 집계되고 있나요? 예, 잘 아시겠지만은 겨울에서 이제 봄철을 접어들면은 기온이 올라가서 얼었던 땅이 녹는 시기를 갖다 해빙기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빙기에는 이제 축대나 담장이 무너지거나 공사장에서 기초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땅을 파낸 후에 설치해놓은 그 흙막이가 무너지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은 산에 많이 이렇게 산행을 하시는데 경사 급한 산에서는 돌들이 떨어지는 그런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은 역시 미리 예방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 안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해빙기를 대비해서 점검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셨습니까? 국민안전처에서는 해빙기에 무너지기 시설물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계부처하고 지자체 주관을 해서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한 상태를 2월 중순까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중에서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대상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대개 한 3,346개소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3월 말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필요하다면 수시 점검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해빙기에 그 낙석이라든지 건물에 금이 간다든지 쉽게 우리 골목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벽돌로 지은 담벽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금이 가거나 좀 기울어져 있으면은 조심해서 빨리 피해야지 생각만 하지 어떻게 좀 신고를 한다든지 대처 방법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국민 여러분께서는 해빙기나 국가안전대진단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변에 이렇게 보실 때 조금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발견을 하시면은 예. 곧바로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을 받으시거나 요즘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안전신문고 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손쉽게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시면은 국민안전처에서는 일주일 안에 그 신고하신 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본인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의 위험물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대충 어떤 내용인지 위치 같은 것을 고지하면은 바로 일주일 안에 답변을 준다. 이런 내용이군요. 예, 우리 정 아나운서께서 잘하시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2017 국가안전대진단과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에 앞서서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이런 점을 좀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당부 말씀 있으시면은 끝으로 좀 듣겠습니다. 예, 국민안전처는 저나 우리 국민안전 전 직원이 올해에도 오로지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하면서 한 방울의 땀이라도 더 흘리게 되는 각오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안전을 꼭 실천하시고 주변에 위험한 것을 발견하시면은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에도 안전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역시 정부 여러 가지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의 도움이 없이는 완성되기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하계동에 사는 강미자입니다. 계란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특히 계란을 하루에 보통 식구 하나씩은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란을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수입사 계란은 색깔만 흰색이지 한국 계란이나 수입 계란이나 모양도 똑같고 일단은 굉장히 고소했던 것 같아. 어차피 우리나라 계란을 먹어야지. 우리나라 계란도 많은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흰색 계란이 참 많았거든요. 그때는 계란이 귀한 시대였으니까 한국 계란이 있고 수입 계란도 일단 한국 계란을 먹죠. 사지. 근데 지금은 한국 계란이 저희 동네 마트는 큰 마트가 있는데 큰 30판짜리 계란은 아니고 15개 판만 들어와 있어서 그때는 5,000원, 6,000원 주고 샀었거든요. 한 판 정도 샀을 때는 키키야 5,000원, 6,000원 정도 샀었는데 그거를 10,000원 넘게 사니까 옛날 가격을 아니까 조금 아깝다는 것보다 아쉬운 점은 좀 있어요. 수입가는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상황이니까는 그건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계란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아이들이 또 계란을 또 많이 먹는 편이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국내산은 가격을 저렴하게 잡는 게 우선이지. 하루빨리 수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강미자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니까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그러니까 1월 소비자 물가가 4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따른 달걀 대란 여파가 반영되면서 농축수산물 물가가 뛰었고요. 또 유가도 오르면서 여러 가지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한 건데, 그리고 체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물가 지수도 4년 11개월 만에 최고치고, 달걀값은 1년 전이랑 비교하기에는 사실 AI 여파 때문에 좀 뭐라고 할 수 있지만 61.9%가 뛰었습니다. 엄청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부님들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들 성장기에 달걀 안 먹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너무 비싸니까 또 그 마트에서는 1인당 한 판만 살 수 있도록 했잖아요. 좀 가격이 내려가겠죠. 이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빨리 저도 수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미자님께는 수도권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비지 가든의 I knew I loved you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이어서 여행지 추천해드리죠.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네,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식도락가, 미식가, 웰빙 전문기자, 잘 먹는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저는 그 잘 먹는 기자 할 때마다 항상 웃겨가지고. 예,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거에 가장 만족해하세요. 예, 설 잘 쓰셨어요? 명절에 가서 격하게 음식하고 격하게 먹다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살이 포동포동 쪘어요. 그리고 설 전에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 훨씬 네. 좋아진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을 먹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그 따뜻함과 오래전 추억 그리고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여행. 뭐가 있을까요? 많잖아요. 낭만. 글쎄요. 따뜻함 그리고 오래전 추억. 글쎄요. 저에게 오래된 따뜻한 추억이라고는 글쎄요. 초등학교 때 첫사랑? 너무 멀리 가셨네요.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여행은요. 그 차 타고 떠나는 온천 여행지로 안내하겠습니다. 온천. 정말 네. 그냥 단순하게 따뜻한 곳이었네요. 그렇죠. 정말. 그리고 기차 타고 떠나는 낭만이 있으니까. 예.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이 어딘 줄 아시나요? 글쎄요. 저는 그 대전이 고향이기 때문에 유성 온천을 잘 알고요. 수안보 온천도 아는데. 그렇죠. 그쪽이 비슷한 곳입니다. 그 정도밖에 모르겠는데요. 그 1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온양 온천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이래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안보 온천이나 온양 온천은 과거 우리 부모님들의 신혼여행지이기도 해서 약간 부모님들의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여행지를 요즘 모든 게 다 빨라졌잖아요. 그렇죠. 빠른 게 미덕이긴 하지만 여전히 느릿느릿 기차를 타고 떠나는 여행은 낭만을 동반을 해요. 이 온양 온천으로 갈 수 있는 남다른 기차가 하나 있는데요. 서해 금빛 열차가 있습니다. 서해 금빛 열차. 네. 이름도 예쁘네요. 이름이 예쁘죠? 서해 금빛 열차는 관광 열차예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일 유례 운행되는 관광열차인데요. 용산에서 시작을 해서 온양온천을 거쳐가지고 전북 익산까지 이어지는 열차입니다. 뭐 대천이나 장항이나 군산들을 다 거쳐서 서해안의 유명 관광지를 즐기는 열차인데요. 이 열차가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름도 예쁜데요. 세계 최초의 한옥 스타일의 열차예요. 한옥 스타일? 네, 그래서 총 5칸인데요. 맨 마지막 칸에 가면 열차 칸이 한옥 온돌방으로 되어 있어요. 칸칸이 나뉘어서. 그러니까 겨울철에 뜨끈한 온돌에 앉아가지고 차창밖을 보면서 여행을 즐기실 수가 있고 또 하나 주변 중간 칸에는 조교 카페가 있어서 조교를 즐기시면서 기차 여행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방금 사진을 찾아봤어요. 네. 서해 금빛 열차. 네. 이게 기차인가요? 기차예요. 진짜 무슨 방을 옮겨놓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일반실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칸에 한옥 방으로 구성된 곳이 있는데 다만 이걸 이용하시려면 약간 여객 요금과 별도로 한 4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오픈과 동시에 매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시 한 36분에 출발을 해서 종착역인 익산까지 한 4시간이 좀 덜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편안하게 누워갈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나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이동수단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온양온천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나른해질 것 같아요. 온돌방도 진짜 찜질방 못지않게 기차 안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조경만 하시고요. 20분, 40분 코스가 있는데 조경만 하시고 온양온천역에 딱 내리시라는 건데 제가 굳이 온양온천을 기차로 가라고 추천드리는 건 온양온천은 지금 전철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추천드리는 건 4일 9일이 되면 온양온천역에서 전통 5일장이 열려요. 그러니까 5일장도 보시고 온천까지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추천드리는 건데요. 몇 년 전부터 생겨가지고
관광 풍물 5일장인데 역사 아래에 굴다리를 따라서 쭉 이어져 있어요. 예. 딱 가서 보시면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파는 거 안 파는 거 없이 되게 가득하고요. 어린 시절에 시장에서 봤던 할머니들의 모습들이 남아있어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역에서 딱 내리자마자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온천뿐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도 있네요. 장터까지 있으니까. 장터에 살짝 먹거리를 이렇게 즐기고 나서 온천을 가시면 딱 좋아요. 예, 온양 온천에 특징이 있을까요? 겨울 하면은 온천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온양온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0년의 역사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조선시대 당시에는 이 온양에다가 온천 궁궐을 짓고서 진물을 보기도 하셨대요. 특히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께서는 이곳에서 눈병과 다리병을 치료했다고 하시는데 약간 57도의 알칼리성 온천수라서 피부 미용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 좋고요. 무엇보다 신경통이나 류머티스 관절염에 좋아서 며칠 전에 부모님들 이제 명절 음식하느라고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머님들 모시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여기 딱 내려서 한 15곳 정도의 다양한 온천 시설들이 모여 있는데 예. 오래된 곳이다 보니까 낡은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우나 목욕만 할 수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3,000원에 입장이 가능한 곳도 있고요. 저렴하군요. 예, 관광 호텔처럼 우리가 아는 약간 그 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스파 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예. 되게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고 또 곳곳에 따라서 가족만 즐길 수 있는 가족탕 시설도 구비가 되어 있어서 인원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온천을 또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야, 온천이 그냥 온천이 아니네요. 저 어렸을 때 그냥 근처 온천 가면은 가장 좋았던 편의시설이 그 안마, 그 물안마. 세게 나오면 허리 막 해주면서 안마를 해주는 거. 그렇죠. 그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온양에 가시면 시설이 다양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천 수영장도 있고 온천에 슬라이딩이 있는 곳도 있고 단촐하게 옛날식의 그 대중목욕탕의 느낌의 곳도 있고요. 가격차와 나이대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 딱 내리면 15곳 곳곳에 온천 하니까 온천 마을 같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무엇보다 가까워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아이들도 지루하지 않게 온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아까 장터 말고 또 즐길 거리가 없을까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가깝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이쪽 가장 유명한 성당이 하나 있어요. 예. 공세리 성당이라고 드라마나 우리 영화 속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곳인데요. 충청도 서남부 쪽에서 약간 조세를 거둔 공세창에서 유래해서 공세리라고 불리는 곳인데 예. 모든 건물 자체가 벽돌로 지어 있고요. 특히 본당 건물이 특별히 아름다워서 그리고 천바의 모양이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인증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많이 가시는데 온양 온천역에서 버스를 타시면 40분 정도 걸리는데 예. 버스를 타고 오가는 풍경도 되게 재미있어요. 예, 예쁘네요. 진짜 무슨 우주 비행선 같이 생긴 것이 빨간 벽돌로 쫙 그렇죠. 올라갔는데 운치 있군요. 여기서 사진 안 찍을 수가 없겠는데 자 사진 찍고 나서 이제 먹을 걸 먹어야겠는데 뭘 좀 먹으면 좋을까요? 먹을 게 굉장히 많기는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 풍물 5일장도 있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온양 온천에는 옛날부터 임금들이 모이던 곳이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 시장이 있어요. 전통 시장 안쪽에 들어가면 제가 근간에 먹어본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국수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디입니까? 전통 시장 내에 있는 그냥 칼국수집인데요. 예. 잔치국수가 2,000원이고요. 손으로 바로 밀어서 빼주는 칼국수가 3,000원이에요. 저렴하네요. 굉장히 저렴한데 줄을 서서 먹더라고요. 예. 고민을 하면서 들어갈까 말까 했어요. 근데 국수를 드시니까 빨리빨리 회전이 되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3,000원에 손반죽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낸 국수를 그리고 무엇보다 육수가 정말 진해요. 예. 둘이서 배 터지게 먹고 나왔는데 잔치국수 하나 칼국수 먹었는데 5,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온천하고 딱 나와서 뜨끈한 국물로 드시기에 부담이 없고 그 바로 옆에 가시면 이지역만의 특별하게 삼색호떡을 팔더라고요. 삼색호떡? 네. 시금치랑 복분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색을 넣어서 만드는 호떡이 있는데 딱 먹고서 그냥 호떡 하나 집어먹고 시장 구경하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딱 돌아다니기가 무엇보다 되게 재미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가능하면 4일, 9일 맞춰서 가시라고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 전통시장 바로 앞쪽에는 무료로 족탕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발 싣고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굳이 온천욕까지 안 하시더라도 시장 투어 두고 타시면서 무료로 족탕도 즐길 수 있으니까 겨울 여행지로 하루 나들이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 처음에 낭만 있는 따뜻한 여행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은 여행지 추천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입니다. YTN의 젊은 피, 이 시대의 참기자, 제가 기다리고 YTN 라디오가 사랑하는 한동호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한동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계셨죠? 혹시 저 안티 아니세요? 지능형 안티, 뭐 이렇게 요즘에 신조어로 불리던데, 자, 아닙니다. 자, 출퇴근 시간에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9호선, 사람이 정말 많이 타서 이렇게 불리는데, 한동호 기자는 타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타봤습니다. 이게 예. 뭐 타면은 뭐 거의 숨도 못 쉰다는 소문을 듣고 아예 시도조차 안 해봤었는데요. 정앵커님은 좀 타보셨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출근 시간대는 저도 9호선 탈 일이 없는데 퇴근길에 타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출근 시간보다는 덜 하다고 하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자세를 잘 잡고 들어가야지. 팔을 한번 올리고 들어갔는데 30분 내내 팔 올리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참 많은데 저희 담당 PD도 숨이 막혀서 9호선 탔다가 내린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하철 9호선에 올해 말에 전동차가 추가로 투입된다고요? 네, 오는 12월쯤인데요. 6칸짜리 전동차 3개가 추가됩니다. 이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호선은 전동차 1개에 승객이 탈 수 있는 칸이 4칸밖에 없어요. 예. 보통 다른 호선 같은 경우에는 전동차 1개에 10칸 정도 있으니까 절반도 안 되는 셈이죠. 여기에 6칸짜리 전동차 3개가 추가되니까 아주 미미하게나마 혼잡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도 내년 하반기에는 9호선 전체 열차가 4칸에서 6칸으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9호선 타시는 분들은 1, 2년만 더 고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년 더 고생하셔야겠네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흘 정도 뒤면은 정월 대보름인데요. 대보름을 맞아서 서울 전통시장 120여 곳에서 최대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판촉전이 열리는 건데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예. 서울시 전통시장 120여 곳에서 10%에서 30%까지 할인 판매를 합니다. 어디를 가면 되냐면요. 용산에는 용문시장이 있고 청량리 종합시장, 성북 도남시장과 마포 아현시장, 강남 영동시장과 송파 방위시장 등입니다. 예. 여기서 5만 원 이상 물품을 사면 5천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도 준다고 하니까요. 대보름 음식도 살 겸 장도 볼 겸 해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작은 뭐 물건 살 일 없이 그냥 가도 재밌으니까 한번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년 전후로 해서 직장에서 퇴직하면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괜히 퇴직금으로 치킨집 같은 거 자영업 시작했다가 대부분 문을 닫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은퇴한 중장년층을 위한 대학교가 있었군요. 네,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라는 곳인데요. 예. 이 50플러스란 이름은 나이가 50살보다 많은 사람을 위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50살에서 64살까지의 중장년층을 위해 서울시 내 캠퍼스에서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다음 달에 개강을 하고요. 내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두 2,900여 명의 수강생이 강의를 들을 수 있고요. 해외 봉사나 마을 활동, 미디어와 창업 특화 프로그램이 주로 운영됩니다. 예. 여기서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 말을 들어보면 만족도가 꽤 높다고 하니까요.
캠퍼스에서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실 분들은 내일부터 50플러스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사실 평생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누이 들어왔지만 사실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은퇴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획 안 세우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맞아요. 50플러스 캠퍼스 같은 거 참고하셔서 꼭 한번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전기 자동차도 있지만 전기로 가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이걸 사면은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줍니까? 한 대에 250만 원을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 이륜차를 보급할 계획인데요. 이 전기 이륜차는 전기차보다 충전이 간편합니다. 그냥 일반 전기 콘센트에 4시간 정도 꼽으면 충전이 끝나고요. 하루 40km 정도를 달린다고 하면 1년 연료비가 7, 8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일반 오토바이의 거의 10분의 1 수준인데요. 서울 시내에 주소를 둔 일반 시민이나 법인은 누구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대 가격이 380만 원에서 650만 원 정도입니다. 예. 보조금을 받으면 한 대에 130만 원에서 39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올해 285대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슨 홈쇼핑 멘트 듣는 줄 알았어요. 285대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감 임박. 근데 이것도 사고서 잠깐 또 타다가 무용지물 그냥 꽂아 놓은 빗자루처럼 집에다 놓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계획을 잘 하시고 고민해본 끝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미세스 콜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